시장님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뭐 그 뒷조사 다 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삼성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게 특검의 목표가 지금 딱 두 개예요. 윤석열 특검이 수사관이 첫 번째 박근혜 반드시 구속시킨다. 사실입니다. 제가 다 취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재용 구속시킨다. 그 너무 당연한 일을 갖고 뭘 그렇게? 예? 그러세요? 법에 위반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좀 세세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 배울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015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연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지분이 10%가 넘으니까요.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그럼요. 예. 내가 그때 왜냐하면 예. 그때 고 무렵이 고 언저리가 7월에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던 그 무렵에 국민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015년 7월 얘기입니다. 2015년 7월에 왜 그러냐면 그때 6월서부터 5월 말서부터 메리스가 전국을 강타하기 막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네. 국민들이 발발 떨고 있을 때야. 네. 온 국민들의 신경은 메리스에 가 있고 그 뒤에 살그머니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발병이 어디서 됐습니까? 삼성병원이지. 삼성병원인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장서서 삼성병원을 막고 있었고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삼성병원에서 발병됐으니까 까라. 그러면서 뒤에서 삼성병원과 그걸 막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싸우는 스토리를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아유 대단하시네. 우리, 예. 예, 우리 정봉주 전국구 역시 다르네요. 예. 박수 한번 우리가 치고 시작해야 되겠네. 아니 이 스토리 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진짜. 그때는 메르스는 역시 내가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왜 그런데 메리스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시죠? 제가요.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 제가 박근혜 정권에겐 제가 메리스입니다. 네.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역시 뭔가 이 감염병이 예. 나요. 여당에만 메르스가 예. 아니라 야당에도 메르스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뭐 정말 그럼요. 예. 전쟁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병원이 사실은 진원지였죠. 예. 그러면 그걸 빨리 밝혀야 예, 예. 거기에서 입원했던 차단이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가격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 삼성병원에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그냥 그때 D병원이라고 예. 아니 삼성병원 S병원이라고 해야지. 예. 그것도 D병원이라고 예. 정부가 계속 그걸 안 밝혔어. 정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복지부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정부지 그런 정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난 그날 네.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건 예.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밤 10시에 예. 전격 공개를 전격으로 하셨- 네. 공개를 했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파견되고 서울시 공무원도 파견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파견됐는데 우리가 계속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럼 삼성병원이 이거 못 내놓겠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계속 이거 왜 필요하냐 왜 달라고 하냐 어허. 메르스 마치-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아. 그 당시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 막 오갔는데 예. 우리 서울시를 대표한 그때 공무원이 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고 어. 당신 삼성 변호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그거 딱 그때 찍혀 있어. 이미- 내가 그걸 예. 봤어. 그거는 지금 첫 번째로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삼성 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삼성의 그 두 합병이. 회사의 합병을 사실 하고 인정을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삼성 합병이 7월 17일 날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이미 예.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죠 예. 그때. 그러니까 온 국민은 그리고 나 박원순은 메르스와 지금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문영표 장관과 음. 이 보건복지부는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뒷구멍으로 지들끼리 이제 그 그렇습니다. 이권 적립해 주는 거에만 그래서 신경을 쓰고 특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정확히. 그러네요. 예, 그럼 나도 소환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참고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소환돼 갖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명성을 얻으려고 메리스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럼요. 아, 내가 내 명성이라면 그거 말고도 뭐 딴 거 할 게 많아. 예, 보안법 전문가. 네. 아니 그때 그 질병관리본부 쪽 사람들이 주로 언론에 나와가지고 가진 궤변을 하면서 병원이 알려주면 안 된다고 막 했고 혼란이 초래된다 예. 이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다 당연한 조치라고 다 환영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보건복지부가 엄청 또 귀찮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시를 뒷구멍에서 그때 딴 뭐 얘기하고 정부 여당 예. 청와대 또 새누리당까지 나를 예. 공격했기 때문에 예. 박원순은 메르스와 싸우고 예. 박근혜는 박원순과 싸운다. 예, 맞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삼성병원 감염된 의사가 예.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당사자가. 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사실 좀 많이 밝혀질 게 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리스가 어떻게 창궐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문영표 장관이 왜 그렇게 메리스 발병병원을 밝히지 않고 국민의 생명, 그것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비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이 삼성병원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삼성병원을 폐쇄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사실 권한이 없나, 우리는 폐쇄할 권한이 없나, 예. 이 조사를 해보니까 폐쇄 권한은 없고 그 대신 예. 주변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있더라고. 아. 이 감염병이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 사실은 폐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하려고 딱 준비 중이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사람들이 이 또 박 시장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심야에 예.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예. 심야에 폐쇄를 했어요. 아, 그 눈치를 채고. 예. 예. 참 별짓. 그런데 근데 사실 메르스는 이게 난 모든 권한을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 그 병원 공개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성이 특효약이다. 또 말하자면 과잉 대응이 오히려 더 낫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왜 이 가금물을 채취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저쪽 청주에 있는 오송에 가서 예.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다 한 다음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하루가 걸리거든. 예. 아하. 지금 이 감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연구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확진권을 달라. 네. 그래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를 앞당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그 확진 환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동선 근데 파악을 이미 해야 되고. 확진이 확정되면 이분은 벌써 병원에 들어가서 우주복 입고 가서 만나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기 힘들어요. 아. 그래서 미리 우리는 그 이분의 그 핸드폰을 보면 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재들을 이 사람이 어디서 통화를 하고 했는지 이런 자료를 달라. 그래서 통신사와 경찰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 걸 확인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이 사람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파악해서 예. 거기를 자가격리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죠. 뭐 이런 수많은 말하자면 혁신들이 지방정부,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는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는 저 중앙에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이번에 그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가요. 네. 메리스는 우리가 걸렸고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었는데 지금 또 대한민국을 AI. 국정 정단이 중단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빠져 있지만 지금 AI 때문에 일본이 맞아요. 56만 살처분할 때 우리가 지금 3천만이 넘어간 거예요. 3천만 넘었어요. 3천만 마리. 네, 그것도 아유. 이걸 확인하는데 중앙 정부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나 재난에 사실 그 리더십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는 딱 현장에 정말 이 딱 발벗고 예. 그렇죠. 손 딱 거시고 예, 예. 나서면 해결되는 건데 이 궁궐 안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요? 머리를 해야 되니까. 예? 나갈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가 없죠. 지금 세월호 있었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다 맡기세요 나한테. 맡기라니까요. 네. 네. 이제 좀 함성이 들리네. 예. 예. 아니 네. 이걸 이제
특검이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이제 한 7, 8년 있으면 이거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 돈 모아갖고 여기 저축해둔 돈을. 국민연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쪽박찰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안 되죠. 이거를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예. 지금 꽤 많지 않나요? 500조가 넘어가지 지금 않나요? 우리가 일종의 이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하면 550조의 이 연금 뭐 여러 기금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제대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이 수익을 내고 과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결여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가보니까 GIC라고 있어요. 일종의 국부펀드. 예. 싱가포르 투자청. 예. 이분들이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여기는 거의 기업처럼 독립돼서 정부와 독립돼서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 장기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왜 지금 서울시청 옆에 이 파이낸스 센터 있죠. 파이낸스 그리고 빌딩이요. 코롱 빌딩 예. 이 주변에 그걸 몇 개를 다 사놨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일본의 그 록봉기에 있는 모리힐스 같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싱가포르 전체 이 국가 예산의 15%의 과실을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400조가 전체 국가 예산이잖아요. 예산이죠, 그러면 60조가 해외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550조를 가지고 지금 못 벌죠 그렇게. 아니 못 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보세요.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동원해서 그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을 하고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만나고 이 합병한 부분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 돈이잖아요. 예, 국민의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근데 자 문영표가 그때 메리스가 발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경질 대상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만두고 어디로 갔냐? 국민연금 그 후에 갔죠. 이사장으로 갔어요. 맞아요. 그거는 그만큼 삼성에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때 그걸 봐주게 한 것도 모자라 가지고 직접 이제 그 주무인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냈는데 그때 보도에는 야 장관이 어떻게 그 산하기관의 이사장을 가냐 이 정도만 그냥 나오고 말았거든요. 도덕적 해이기도 하고 지금 오히려 영전이 된 거야, 국민연금을 이렇게 쓴다는 건요. 정말 온 국민의 자산인데 또 온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돈인데 이걸 이따위로 쓰면 안 되죠. 재벌을 위해서 그걸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엔 이게 살림이라는 게요. 국가 살림이라는 걸 이렇게 살면 온 국민을 쪽박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명박 그냥 뭐 강바닥에 22조를 쏟아붓질 않나. 뭐 이거 지금 국민연금을 이렇게 쓰질 않나. 완전히 쌈짓돈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림꾼한테 제대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살림꾼이 누군데요? 보면 몰라요? 보세요. 서울시 이 재정 맡아가지고 지난 5년 동안 7조 6천억을 채무를 감추겠죠. 지금 우리 국가 공공기관 부채가 1,200조 넘어섰고. 네, 함성 조금만 좀 자중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함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네. 그래서 또 가계 부채가 지금 이 1,300조 넘어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파탄 위기예요. 진짜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월호 같은 이런 큰 재난도 문제지만 이런 재정도 정말 위기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능숙한 제대로 살림 살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진짜로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냐니까요. 그거 꼭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한번 함성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우리 지지자들을 활용하는 법도 아주 좀 세련되게 하시네. 전국구에 지금 왔는데. 나도 이제 서울 지역구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시장님이 진짜 변하셨네요. 사람이 좀 변해요. 출마 선언을 하셨나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했지만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죠. 강단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니 원래 강단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 외유내강이라는 걸 잘 몰라요. 겉으로는 온유하고 속으로는 강한
예.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아, 겉으로 강한 사람은요 사실은 금방 부러져요. 지금 뭐 막 그냥 겉으로 사실 목소리 외치는 사람들은 예. 본래 겁이 많으면 그래요. 예. 누구를 또 꼭 이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나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예. 내 눈을 보세요. 눈이 와이셔츠 눈이 많이 단추 구멍이잖아요. 예, 많이 쳐지셨어요. 와이셔츠 단추 구멍이잖아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눈 작으면 본래 그렇게까지 작진 않으신데요. 그래도. 예? 아, 나도 크게 뜰 때는 있어요. 화가 나면. 좀 재밌죠? 예, 재밌어요. 네, 네. 오늘 작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 다음에 좀 여기 상술적으로 좀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예, 선거법에 걸리십니다. 아, 그래요? 예. 변호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게 곧 딱 그때 찍혀 있어. 이미- 내가 그걸 예. 봤어. 그거는 지금 첫 번째로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완전히 삼성편이었다 이겁니다. 음.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삼성의 그 두 합병이. 회사의 합병을 사실 하고 인정을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삼성 합병이 7월 17일 날 선언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 이미 예. 메르스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온 국민은 그리고 나 박원순은 메르스와 지금 전쟁을 싸우고 하고 있는데 있는데. 문영표 장관과 이 이 보건복지부는 삼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뭐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죽어 나가든 말든 그래서- 뒷구멍으로 지들끼리 이제 그 그렇습니다. 이권 정립해 주는 거에만 그래서 신경을 쓰고 특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예, 정확히. 그러네요. 예. 그럼 나도 소환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이 소환돼서 참고인으로. 그 참고인으로 소환돼 갖고 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명성을 얻으려고 메리스하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럼요. 아니요.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이 지금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그럼요. 예. 내가 그때 왜냐하면 예. 그때 고 무렵이 고 언저리가 7월에 국민연금 동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던 그 무렵에 국민들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2015년 7월 얘기입니다. 2015년 7월에 왜 그러냐면 그때 6월서부터 5월 말서부터 메리스가 전국을 강타하기 막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네. 국민들이 발발 떨고 있을 때야. 예. 온 국민들의 신경은 메리스에 가 있고 그 뒤에 살그머니 삼성 합병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 발병이 어디서 됐습니까? 삼성병원이지. 삼성병원인데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장서서 삼성병원을 맡고 있었고 들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가격리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 그 삼성병원에 발병이 됐다는 사실을 그냥 그때 D병원이라고 예. 아니 삼성병원 S병원이라고 해야지. 예. 그것도 D병원이라고 예. 정부가 계속 그걸 안 밝혔어. 정부가 그런 거예요? 그래- 복지부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런 정부지 거죠. 정부. 예.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난 그날 네. 고민 많이 하다가 이건 예.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그래서 밤 10시에 예. 전격 공개를 전격으로 하셨- 네. 공개를 했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파견되고 서울시 공무원도 파견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파견됐는데 우리가 계속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 예. 그럼 삼성병원이 이거 못 내놓겠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와서 계속 이거 왜 필요하냐 왜 달라고 하냐 어허. 메르스 마치-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죠. 하니까. 예. 그래서 아. 그 당시 이제 카톡방에서 서로 막 오갔는데 예. 우리 서울시를 대표한 그때 공무원이 예. 이렇게 물었어요. 예. 저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고 당신 삼성 시장님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이 시국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찾아냈어요. 뭐 그 뒷조사 다 했네요. 그러면 큰일 났네. 삼성 지금 특검이 노리고 있는 게 특검의 목표가 지금 딱 두 개예요. 윤석열 특검이 수사관이 첫 번째 박근혜 반드시 구속시킨다. 사실입니다. 제가 다 취재한 거예요. 두 번째 이재용 구속시킨다. 그 너무 당연한 일을 갖고 뭘 그렇게 예? 그러세요? 법에 위반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좀 세세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법 배울 때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015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국민연금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국민연금 지분이 10%가 넘으니까 그 와중에 박원순 시장은 삼성병원에서 발병됐으니까 까라. 그러면서 뒤에서 삼성병원과 그걸 막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싸우는 스토리를 제가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예, 아유 대단하시네. 우리, 예. 예, 우리 정봉주 전국구 역시 다르네요. 예. 박수 한번 우리가 치고 시작해야 되겠네. 아니 이 스토리 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 사실 진짜. 그때는 메르스는 역시 내가 사령관이었잖아요. 예. 예. 예? 음. 제가 왜 그런데 메리스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시죠? 제가요.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못했는데. 아 제가 박근혜에겐 제가 메리스입니다. 네.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역시 예, 뭔가 이 감염병이 예. 나요. 여당에만 메르스가 예. 아니라 야당에도 메르스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뭐 정말 그럼요. 예. 전쟁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삼성병원이 사실은 진원지였죠. 예. 그러면 그걸 빨리 밝혀야 예, 예. 거기에서 입원했던 차단이 되는데. 사람들